안녕하십니까. 차 선생의 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차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설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논어를 공부하고 중용과 대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어떤 철학이나 자기 의의를 세우기보다는 상호 간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예를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저희 차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엔 다 예라고 해서 예를 말하지만 어느 정도 횟수가 지나고 나면 차를 차 예라 하지 않고 차 도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맹자에 보면 도를 도라 할 수 없음에 학이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내용들이 금강경하고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경서들을 이렇게 읽어온 시간들이 지금 거진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서들을 통해서 본 게 공통점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유불선이 일맥한다라는 공통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의와 어떤 사상적인 부분들을 차자리에 이렇게 통해서 방편을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금강경이라는 경서를 왜 금강이라 표현했을까? 깨지지 않는 경이다. 굉장히 강한 경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들 쓰십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하냐면 금강경은 그 경전을 깨기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강이라 표현을 했고, 그 관념을 깨는 것을 알아가는 그 경서로서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틀에, 그 큰 틀의 방향성을 달리해서 그 틀을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경서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찻잔에 차를 바라보면서 찻잔이 어떤 때는 작다 하고 어떤 때는 차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찻잔에 비해서 차가 많은 건지 찻잔이 차에 비해서 찻잔이 작은 건지 그 모든 개념의 기준은 저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하고 제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의 모습으로 많고 작고 또는 크고 적고를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든지 기준과 예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상식과 관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관념과 상식은 우리를 가두는 우리 되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약속과 그 관념으로 인한 어떤 도량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고 있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고정시키고 있지만, 그 고정된 학문에 의해서 세상은 많은 부작용과 그리고 또한 폐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순들을 깨트리는 경서로서 금강경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고전에서는 장자라는 책을 통해서 그 자기의 관념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학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생각들이
어떤 때는 자신의 주장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에서 학습된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는 실력보다는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 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자신의 알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다른 배변 활동을 하지만 눈과 귀와 코로서 때에 따라서는 입으로써 먹은 그러한 느낌에 의한 경험에 의한 것들은 입으로써 다시 배변 활동을 이루듯이 우리가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찬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있는 거지 자신이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 직면해서 그것을 풀어보고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경험하고 경륜이 쌓여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라는 의미로 그것을 깨트리기가 무척 어려운 것을 깨트리라는 의미로 금강이라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찻자리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념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찻자리, 어떤 모습으로 보면 이 찻자리야말로 장자이며 고전의 장자이고 불경의 금강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다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찻자리는 이래야 되고 찻자리는 이렇게 정해져야 되고 차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차는 어떻게 전달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과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짓고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하지만 찻자리는 예의 안에서 평등합니다. 사회는 나이 순이 아니고 계급이나 어떤 지위에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신분에 의해서 위아래가 정해진다라면 찻자리는 룰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 같이 하시는 다우분들의 자신의 지각과 지식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서로 나누기 때문에 공유되고 동등한 자리가 됩니다. 예의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 안에서도 자신의 격을 같이 동등하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찻자리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화해야 된다. 물론 좋은 건 대중화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차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찻자리에 같이 즐기고 찻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의 지도층이고 그 다음에 그 지도층은 정치인이나 재벌이 아닙니다. 저희 사상과 마음을 이끌어가고 대중의 힘든 부분들을 같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생각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 자신을 정리하고 주변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찻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께서도 차인에 대해서는 최고의 예우를 표현할 때 차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신을 일컬어서 차인이다, 다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을 다인이라고 칭하진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차를 선도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께서도 본인을 다인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인이라 칭하지 않고 자신은 차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또한 다른 곳에 임해서 차를 앞세워서 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정신이고
저의 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는 신앙이라고 저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차 자리만큼은 겸손입니다. 예의 안에서 동등하고 겸손한 찻자리야말로 우리가 지향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는 제가 오늘 아침 금강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자신의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우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 싶어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